1990년대 초 일본의 한 서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쌓인 얇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누구나 아는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지만 출판사 이름도 저자 이름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책을 펼쳐든 독자들은 첫 장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공식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책들 안에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단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장면에서 주인공의 상처가 다음 컷에서 갑자기 사라졌는가? 저 대화는 정말 의미 없는 말이었는가? 아니면 작가가 숨겨둔 복선이었는가? 창작자는 어떤 답도 주지 않은 채 연재를 끝냈고 독자들은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1990년대 초 일본 열도 전체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작품을 보며 자랐고 시리즈가 끝난 자리에는 설명되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조용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들어선 중고 만화 대여점은 그 시절의 기억을 보관하는 창고였고 독자들은 그 어둑한 선반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 미스터리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본이라는 이름 자체도 처음에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조혼이라 읽히기도 하고 그냥 분석동인지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어느 출판사의 기획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작품에 대한 의문을 참지 못한 독자들이 각자의 노트를 꺼내 들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 나누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본의 핵심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창작자가 아닌 독자가 작품 텍스트를 유일한 증거로 삼아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어떤 미본은 수십 쪽의 꼼꼼한 도표와 함께 특정 장면의 앞뒤 맥락을 비교했고 어떤 것은 수년에 걸쳐 쌓인 연재분을 모두 통독한 끝에 단 하나의 모순을 발견했다는 경위를 담기도 했습니다. 창작자의 말은 단 한마디도 공식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화가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동인지 판매 행사나 지역 독서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미본을 교환했고 때로는 일반 서점의 서가에 공식 출판물인 양 조용히 꽂혀 있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특정 작가나 특정 기획 없이 이 장르는 그렇게 스스로 증식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열렬히 허구 속 미스터리를 파헤쳤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완성된 작품에 남겨진 빈칸은 독자의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려는 본능, 패턴을 찾으려는 충동. 그것이 창작자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독자의 두뇌는 그 공백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본이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편에서 캐릭터가 입고 나온 옷의 단추수, 특정 지명이 작품 내부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 조연의 대사 중 단 한 줄이 수십 편 뒤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읽히는 이유. 독자들은 이 단서들이 우연인지 의도인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결론의 미본이 여러 권 동시에 출판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미본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각자의 논거를 치밀하게 쌓아 올렸고 독자들은 그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또다시 토론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분석이 또 다른 분석을 낳는 일종의 무한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미본 분석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텍스트 내부 증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작자의 인터뷰, 설정집, 제작 비하인드 같은 외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독자가 접할 수 있는 작품 그 자체만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해설이라기보다 일종의 독립적 수사에 가까웠습니다. 창작자들의 반응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작가들이 미본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들이 실제로 팬들의 분석을 읽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대부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품 속 미스터리가 의도적 복선이었는지 단순한 실수였는지를 밝힌 경우는 드물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미본 문화를 더욱 부추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의도된 복선입니다. 창작자가 독자들이 발견하기를 바라며 일부러 숨겨둔 장치들이 있고 미보는 그것을 올바르게 발굴해냈다는 시각입니다. 이 가설은 작가들이 작품의 세계관을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구축해온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복선이라는 기법은 창작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창작자 자신이 확인해주지 않는 한 의도된 복선과 우연한 일치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연재 과정에서 작가 자신도 초반 설정을 잊거나 수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정밀하게 분석될수록 더 정교해 보인다고 해서 꼭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치는 의심스러운 채로 남겨두는 것이 정직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정반대 방향에서 옵니다. 해석의 과잉이라는 시각입니다. 독자들이 아무 의미 없는 장면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본능이 때로는 없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낸다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가설 역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미본 속에는 단순한 감상이나 추측을 넘어 수백 쪽의 원작을 모두 참조해 논리적으로 검증된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분석들이 제시하는 의문들 중 일부는 지금도 공식 설정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흥미롭습니다. 공동 창작이라는 관점입니다. 창작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독자가 부여한 의미가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시각입니다. 텍스트는 인쇄되는 순간 창작자의 손을 떠나 독자의 해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미보는 바로 그 과정을 가시화한 기록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해석이 창작자의 의도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창작자가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힌다면 팬들이 수년간 쌓아온 분석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미본이 탐구하던 것은 작품의 진실이었지만 어쩌면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오래된 물음을 건드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본 현상은 특정 사건의 해결이나 누군가의 지목으로 끝나는 결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분석이 옳았는지, 작가가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대부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자들이 그 불분명한 질문 앞에 스스로 탐정이 되어 뛰어들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탐구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혹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